음성 들어와? 음성 들어와? 알았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미적분을 이제 하는데, 알겠지만 미적분에는 수원 플러스 수투가 결합된 거예요. 수원에서 다른 함수가 누구니? 이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야. 다항함수의 미적분. 그러니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1차, 2차, 3차, 4차, 뭐 5차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3, 4차 이렇게 다루는 건데, 거기에 미적분 내용하고, 근데 여기에는 이 미적분은 뭐냐면 이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예요. 초월함수. 초월함수가 수원에서 배우지? 지수, 로그, 삼각.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적분 수업을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세 개가 안 돼 있고 이 미적분이 안 돼 있으면 듣기가 좀 버거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게 준비가 좀 안 됐다 그러는 친구 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혹시 안 돼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우리 지금 정규반에서 수투가 미적분 내용을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순차적으로 들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수투의 미적분이나 그 다음에 수원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혹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만약에 그게 좀 안 되어 있다면 수업을 오늘 듣고 적응 안 되면 그냥 다른 수업을 가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근데 그걸 다 준비가 됐다면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이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은 수열의 극한. 나머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알았지? 똑같으니까. 수열의 극한. 개념 1번. 거기 뭐라고 돼 있니? 극한의 정의와 성질 이렇게 돼 있지? 됐어? 1번이 수열의 극한의 정의와 표현 이렇게 돼 있죠? 실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N이 2n-1이라고 하는 무슨 수열이야? 딸의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다? 근데 이제 첫 항을 우리가 보잖아? 첫 항을 보면 1이죠. 두 번째 항은 3이지. 그지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얼마야?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건 얘 이름이 있죠. 수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얘 이름이 뭐냐면 항번호야. 뭐지? 따라해봐. 항번호. 항번호죠. 항번호. 그러면 이 항번호가 n일 때 이 나오는 값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딸의 항의값. 이게 수열이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이 항번호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뭐를 증가시켜? 따라해.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다시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항의값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상하고 예측한다. 그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알겠니? 뭐를 증가시켜? 항번호를 증가시켜가지고 항의값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항의값이 점점 어때요? 1, 3, 5, 7, 9, 11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n이 무한을 향해서 갈 때 항번호를 증가시킬 때 항의값이 무한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뭐를 증가시켜? 자, 체크업 하세요. 항번호. 항번호에다 체크업 하시고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항의값 체크업. 항의값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값이 아니에요. 실제값이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그래서 수학적 표현은 항번호를 증가시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항의값이 우리가 얘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는 등호가 아니라 뭐예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향해 간다 표현이죠. 실제값이 아니야.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역시 극한이니까 등호를 사용하지만 등호가 아닙니다. 따라해. 수열의 극한은 등호가 아니다. 등호가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 화살표가 생략된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원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항번호를 키우면 항의값이 무엇을 향해서 갈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고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치 느낌이 뭐야? 어떤 값이 된다 이런 느낌처럼 보이지.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살표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해. 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등호는 등호가 아닌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상하고 예측한다. 이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 이해됐지?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볼까? 칠판. 수열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항번호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 1분의 1. A2는 2분의 1. A3는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점점점 항해값이 누구를 향해서 가니? 이게 나중에는 10번째 항은 10분의 1이고 100번째 항은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점점 누굴 향해서 가? 그렇지.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 항번호를 증가시켜 봤더니 항해값이 0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거야. 실제로 등호지만 등호가 아니고 0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 알겠니?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항번호를 증가시켰더니 항해값이 0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얘들 알겠어요? 근데 고교 수학에서는 주로 위에 것만 사용해요. 얘들 알았어?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갈 때를 우리가 무슨 념이라고 하냐? 따라해 수렴. 따라해 수렴. 수렴이라고요.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간 것을 무슨 념을 한다? 따라해 수렴.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이 있고 발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다 용어들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라서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수렴은 낮수렴을 얘기나 발산은 낮수렴.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는 것을 그냥 발산. 반대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수렴은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간 건 수렴.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해볼까? AN이 n제곱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제곱. 항번호 증가시킵니다. 2제곱. 세 번째 항은 3제곱.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누굴 향해 가니? 항해값이. 무한을 향해서 가지. 값으로 가 안 가? 예측이 값으로 안 되죠? 이런 걸 뭐라고 해? 무슨 산? 딸의 발산. 값이 예측이 안 되는 걸 발산. 수렴하지 않은 건 다 발산. 이런 것도 있어요. AN을 내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할게.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야? 그치. 두 번째 항은 얼마야? 세 번째 항은? 그래. 쭉 가면 얘는 누구를 향해서 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갈 때는 정확하게 한 값으로만 가야 돼. 얘들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진동발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측되지 않습니다. 얘도 수렴이 아니야. 수렴이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따라 발산.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값은 한 가지 값으로 딱 예측된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 점쟁이한테 물었어. 저희 서울대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알겠니? 예측은 반드시 단 하나로만 예측이 돼야 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열의 무슨 념? 딸의 수렴. 그 다음에 딸의 발산. 발산에서 표시해봐. 발산은 뭐야? 낮수렴이야. 낮수렴.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 그 발산의 종류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값으로 예측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수열은 값을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항해값을 관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그래도 전부 관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점들만 몇 개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얘들 알겠니? 그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 3번이 뭐야?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떤 뜻이냐면 3번 볼게. 어떻게 돼 있어?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자, 항번호를 뭐 했어? 증가시켜 봤더니 항해값이 누구를 향해서 갔어? 딸의 알파.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를 향해서 갔지. 맞아 안 맞아? B에는 누굴 향해서 갔니? 베타를 향해서 갔지. 근데 우리가 새로운 수열 하나 만들어 봤어. 두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걸 만들어 본 거야. 알겠니?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A에는 알파를 향해서 가고 B에는 베타를 향해서 가니까 두 개를 당연히 뭐 하게 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더한 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빼버리면 알파를 향해서 가고 베타를 향해서 가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 이해돼? 곱한 거는 알파 베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2번에다 별표 표시해봐. 중요 표시. 스파크. 2번은 AN이 알파를 향해서 가지 얘들아. 맞아? B에는 누굴 향해서 가요? 항번호 계속 키워봤더니 베타라는 값으로 가는데 0은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눗셈도 똑같이 베타분의 알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까꿍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AN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요런 수열이 있어요. 됐어요? 항번호를 계속 켜볼게요. 첫째 항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 2분의 1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항번호를 증가시키는 거야.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예측해 봅시다. 항번호를 증가시켜 봤더니 1은 변해 안 변해? 얘들아 1은 변해 안 변해? 근데 여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여기 누굴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지. 그럼 전체적으로 누굴 향해서 가니? 그래 전체적으로 그럼 얘는 1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뭐? 무슨 점? 따라해 수렴. 따라해 수렴. 여기 bn이라는 수열이 하나 있어요. bn이라는 수열이 있어가지고 2-n분의 1이라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을 봤더니 2 빼기 1분의 1. 항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2분의 1. 세 번째 항은 2에 3분의 1. 쭉 해보면 2라는 숫자는 안 변하죠. 뒤에 값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막 계속 늘어나잖아. 그래서 얘는 누굴 향해 가? 0을 향해서 가니까 전체적으로 누굴 향해서 가니? 2를 향해서 가잖아. 맞아 안 맞아? 무슨 념이야? 따라해 수렴. 수렴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계산할 때 이런 걸 계산하고 싶어.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AN과 BN을 더해 보려고 해요. 뭐 한다고? 더한 수열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누굴 향해서 간다 그랬어? 야, AN은 누굴 향해서 간다 그랬어? 1이지. BN은? 그럼 전체적으로 누굴 향해서 가? 3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만약에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얘는 2를 향해서 가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곱셈이 되면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2를 향해서 가니까 곱해서 얼마? 2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얘는 2를 향해서 가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각각 향해서 가는 목표치를 알면 전체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닥 어렵지 않죠. 근데 2번에다 왜 선생님이 중요 표시를 했을까? 자, 칠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자야. 이게 숫자로 딱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숫자처럼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밖에 몰라. AN이 누구를 향해서 가? 알파를 향해서 가고 BN은 베타를 향해서 가. 누굴 향해서 가요? 베타를 향해서 가. 그래서 내가 얘를 나눴어. BN분의 AN. 얘는 누구를 향해서 갈 것 같으면 얘는 베타를 가고 알파를 가니까 베타분의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내용이 뭐 한 거야?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왜 틀리니? 이 베타가 만약에 향해서 가는 게 0이야. 따라 0. 그리고 얘 향해서 가는 게 따라 1. 그럼 얘는 누굴 향해서 간다고 표현해야 돼? 0분의 1을 향해서 간다고 표현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근데 0분의 1을 향해서 가는 건 이거 봐라. 봐봐. 0을 향해서 간다며. 0.1분의 1을 봐봐. 그럼 얘는 얼마야? 야, 얼마니? 10이잖아. 0.01분의 1은 얼마야? 100이지. 0.001분의 1은 얼마야? 그냥 값이 커지는 거 보여요? 따라서 이 값은 0분의 1을 향해서 간다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나눗셈을 할 때는 얘가 향해 각각이 수렴하는 걸 쓸 수 있는데 분모에 있는 게 0을 향해서 갈 때는 값이 없을 수 있어요. 얘들 알겠니? 그 점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2번에다가 그 베타가 0이 아니다. 그걸 습학하세요. 거기서 중요 표시. 0이 아닐 때만 나눗셈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OX 판정할 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야. AN이 누굴 향해 가? 따라 알파. 알파를 향해서 가지. 그래 안 그래? 루트를 씌워도 그대로 루트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그닥 어렵지 않죠? 자, 4번에다 스파크하세요. 빨리 4번에서 스파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칠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하나 알아요. 항번호를 증가시켜 봤어. 그랬더니 항해 값이 1을 향해서 갔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A의 항번호가 2n-1 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잘 봐. 얘는 이거거든. 첫 항 보고 두 번째 항 보고 세 번째 항 보고 네 번째 항 보고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얘 1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어떻게 관찰하는 거야? 조금 더 써볼까? 진아야 잘 찍고 있어? 얘가 1을 향해서 간대요. 근데 내가 뭐 한 거냐면 얘 여기 잘 봐. 따라해 항번호.
이 항번호 잘 보세요. 항번호는 1 넣으면 얘를 관찰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또 누굴 관찰하는 거니? 세 번째. 또 몇 번?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하나씩 건너서 관찰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항번호를 도미노처럼 또로록 전부 관찰했더니 1을 향해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 건너서 관찰하는 것도 누굴 향해서 갈까? 그래서 얘 1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4번은 무슨 얘기야? AN을 하나씩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관찰해 봤더니 알파를 향해서 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A의 PM 풀 Q 이렇게 돼 있지? 어떤 식으로 표현해? 하나 건너뛰든 두 개씩 건너뛰든 뭐 세 개씩 건너뛰든 이렇게 봐도 여전히 누굴 향해서 가? 알파를 향해서 간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니? 역은 뭐일 때만 성립해? 스파크. P가 얼마일 때? 1일 때에 한해서만 성립해. 왜 그런가 볼게요. 칠판. 이거 똑같은 상황. 칠판 보시오. 만약에 내가 여기 1이 됐어. 그럼 얘를 예측할 이 정보로부터 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볼게요.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예측이야, 예측. 얘들 알겠니? 그럼 이건 어떻게 본 거니? 첫째 항 봤어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본 거거든? 얘를 봤어요? 얘를 보고, 하나 건너서 얘를 보고, 하나 건너서 얘를 보고, 얘를 봤어요? 그랬더니, 요 놈들을 쭉 관찰해 봤더니, 1을 향해서 간대. 맞아? 그럼 전체는 누굴 향해서 갈지를 예측할 수 있나?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수열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그리고 얘가 마일이야. 얘가 1이고, 마일이고, 이렇게 가는 수열일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 건너서 관찰해 봤더니 1이지. 그러니까 1을 향해서 간다고 할 수 있지만 1마일이니까 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역은 성립해야 안 해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니?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주의사항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P가 1일 때는 가능해. 자, 칠판 다시 봐봐. 이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n 플러스 2가 3을 향해서 갈 때 과연 A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측해 보려고 그래.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보는 거야? 몇 번째 항부터 보는 거야? 그렇지. 1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 관찰했어요. 네 번째 항 관찰했어요. 다섯 번째 항 관찰했어요. 관찰해 봤더니 3을 향해서 가네요. 그죠? 근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관찰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맨 뒤로 갈수록 누구를 향해서 가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부터 관찰하든 두 번째부터 어차피 뒤에 가면 갈수록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는 동일해지지. 그러니까 얘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얘들 알겠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자, 칠판 봐. 선생님 봐봐. 좀 빠르게 일부러 했어. 이유가 있어. 이 수열의 극한은 실제로 극한이 아니야. 다시 극한을 공부하고 있는데 따라해봐. 수열의 극한은 다시 따라해. 수열의 극한은 극한이 아니다. 극한이 아니라 그냥 수열이야. 수열. 무슨 얘기야? 항번호하고 항해값 관찰해서 항번호를 계속 키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상과 예측만 남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수열의 문제풀이와 완벽하게 동일해. 알겠니? 99%가 수열이고 예상하는 건 단 하나만 극한이야. 얘들 알겠니?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하고 완전 달라요. 얘들 알겠어? 따라해. 수열의 극한은 다시 수열의 극한은 극한이 아니라 수열이다. 수열이야. 그래서 항번호하고 항해값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관찰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들 알겠니?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까지 쭉 설명을 해봤고 문제 풀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정의는. 그래서 우리가 4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를 조금 연습하고 다시 4번으로 와서 할 거야. 근데 봐봐. 자, 칠판.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누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따라해.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다시 따라해.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항해값을 관찰한다. 따라해. 예측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니? 따라해. 등호는 따라해. 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등호가 아닙니다. 얘들아 알겠니? 무엇을 향해서 간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등호를 사용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풀기 전에 필기할 거 있으면 잠깐 필기하고 없으면 바로 1번 풀게요. 필기할 거 있어요? 안 끊어도 돼. 필기할 거 없으니까. 자, 1번 바로 갈게요. 1번. 이런 예제들은 문제 풀면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번.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수열로 구성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1번.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누굴 관찰할 거냐면 A1, A2, 점점점에서 AN까지 이 더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더하는 게 뭐냐면 항번호가 증가시켜야 되잖아. 이게 여기까지 더하고 더 더하고 더 더하고 더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배울 거야. 그게 아니라 정의만 연습하려고 그래. 알겠니? 뭐를 증가시켜? 딸의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극한값,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다시 항번호를 증가시켜서 항해값을 예측한다. 항해값이 어떻게 될지 보는 거야. 자, 어떠한 기술적인 걸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SN이고 이걸 덧셈이면 얼마나 하고 짝수끼리 더할 때 얼마나 하고 홀수끼리 이런 거 안 할 거야. 잘 봐. 정의대로 할 거야. 이 전체가 하나의 수열이야. 알겠니 얘들아? 얘들아 알았어? 그러면 요 수열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첫 항 얼마야? 첫 항, 첫 번째 항은 항번호가 1이면 1 넣으면 되니까 1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두 번째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야. 이해가? 자, 이거 극한 얘기해 볼게. 항번호 얘 키워보는 거야.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 자,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니까 얼마야? 그냥 1이죠.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A1, A2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0이 되죠. 맞아요? A1, A2, A3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보여요? A1, A2, A3, A4 더하면 얼마예요? 0.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지금 항번호를 증가시키면 뒤에 더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홀수까지 더하면 1이고 짝수께 더하면 0이고 홀수께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바뀌죠. 따라서 예측 가능 불가능? 예측될 수 없어요. 이런 걸 특별히 굳이 그래서 이런 게 값으로 딱 안 나오는 걸 무슨 산? 딸의 발산. 딸의 발산. 멋지게 진동발산 해도 돼. 그런 표현 안 써도 돼. 그냥 수렴이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무슨 산이야? 딸의 발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발산입니다. 2번은 지금 어떠한 기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얘들 알겠니? 아이? 얘는 지금 n분의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해서 AN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야? 항번호를, 항해값을 무슨 곱한 거야? 제곱했지. 그럼 얼마 되니?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니? 이거 그냥 정리해서 해보자. 이거 얼마야? 야, 항해값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도 얼마야? 얘도 1이죠. 얘도 얼마야? 1이든 마일이든 제곱을 하면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이 몇 개 나왔어요? 1이 몇 개 나왔니? n개 나왔지. 그럼 n분의 a니까 얼마 되는 거? 안에 거부터 계산해 봤더니 얼마야? 1 돼버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1이라는 수열이야. 이런 수열도 있어요? 얘 있어요. 자, 항번호가 누구든지 간에 1이 나오는 수열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야? 1, 1 이런 수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 안 맞아? 그 뜻이야. 얘들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예측돼요? 계속 1, 1, 1을 나열하는 거니까 1로 예측이 되는 이런 걸 무슨 냐면 딸의 수렴.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 딸의 극한값. 필기 있다 해서 한꺼번에. 2번 하나 볼게요. 2번 봐봐. 2번 봅시다. 정의만 갖고 할 거예요. 칠판 2번. 자, 지금 항번호를 증가시켜 봤더니 AN은 누굴 향해서 가니? 얘들아 누굴 향해서 가? 딸의 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원래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3을 향해서 간다고. 알겠니? 계속 항번호 키워봤더니 3을 향해서 가는 거야. 저 수열이 3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계속 항번호를 키워봤더니 B는 누굴 향해서 가? 알파 이렇게 향해서 간대. 맞아요? 그리고 나서 AN, 3BN,
분의, 그 다음에 뭐야? 얘가 지금 2를 향해서 간다 이랬어. 자, 보자. 보자. 그래, 이거야. 얘 누굴 향해서 간다고? 3을 향해서 가지. 얘는 누굴 향해서 간다고? 알파. 그러면 얘는 3이고 3알파. 전체적으로 얼마? 3 플러스 3알파를 향해서 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위에는 얼마야? 두 개. 얘 3으로 가고 3을 향해서 가고 알파를 가니까 얼마야? 3알파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랬더니 이게 전체가 2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알파 풀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2는 6에 6알파 이렇게 돼서 3알파. 알파는 얼마야? 이렇게 하면 3알파하고 넘어가서 마팔이니까 얼마야? 3분의 마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얘들 알겠니? 극한의 성질을 써본 거죠. 여기까지 필기 해봐. 어디에 스파크? 거기, 그렇지. 수렴 스파크에. 속으면 안 돼. 거기 문제를 잘 봐봐. 잘 보면 n이 무한을 향해서 항본을 키운 거죠. 이렇게 생겼고 거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2에 a n 플러스 2 3, 4 이렇게 됐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n이 무한을 향해서 갈 때 an이야. 얘가 얼마니? 그랬어. 얘가 근데 무슨 념한데? 얘들아 무슨 념? 그래, 이거 속이려고 한 거야. 여기 체크할게. 여기 항번호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네.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얘가 1항부터 계속 관찰해왔더니 누구를 향해서 가? 알파를 향해서 가지. 그럼 이건 뭐야? 스타팅 포인트만 달라지잖아. 그래, 안 그래? 몇 번째 항부터 관찰해? 세 번째 항부터 관찰한 것 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향해 가는 목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얘들아, 이해가요? 얘가 알파를 향해서 하니까 부모는 알파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가지. 이해돼, 안 돼? 얘도 알파를 향해서 하니까 위에도 2알파 풀 3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얘가 4. 이렇게 풀면 알파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가요? 좋아요. 4번 볼게요. 같이 필기해. 자, 이제 4번이 중요한 문제죠. 잘 봐. 지금 이렇게 생겼어. 자, 우리가 얻는 정보가 뭐가 있나 봐. 요거 AN이 1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 눈으로 한번 볼게요. 기억번 AN이 1을 향해서 가는지. 그 다음에 니은번 4n이 1을 향해서 가는지. 디귿은 그리고 우리 오늘은 시험이 없지만 거의 날마다 시험 본다 얘들아. 알겠니? 전날 배운 거 확인해야 돼서 얘가 가는지 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정의만 갖고 푸는 거예요.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 풀 거예요. 같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니? 자, 여기는 지금 항번호 잘 보세요. 항번호가 뭐야? 2n이지 얘들아. 딸의 수열은 항번호가 중요하다. 항번호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맞아요? 몇 번째 항들만 관찰하니? 우리가 아는 정보는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런 항들만 관찰한 거야. 맞아, 안 맞아? 이런 항들만 관찰해 봤더니 누굴 향해서 갔어? 누굴 향해서 간대, 얘들아?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항번호를 봤더니 1항부터 관찰하는 거야. 1항, 2항, 3항 쭉 관찰하면 1을 향해서 가는지 물은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까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수열이면 그래. 짝수항만 관찰했잖아. 근데 짝수항만 관찰한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관찰할 수 없어요. 얘들 알겠니?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수열에서 얘들만 관찰해. 요거 관찰하고 요거 관찰하고 요거 관찰했더니 1을 향해서 간대. 맞아요? 그럼 전체가 1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발레를 하려면 어떻게 해? 얘는 마일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일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일이고 1 이렇게 돼버리면 그지? 짝수항들만 관찰해 봤더니 1을 향해서 가는 게 맞지만 홀수까지 같이 하면 마일인지 1인지 예측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억번은 틀렸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니은번 어때요? 항번호를 잘 보세요. 항번호가 몇 번째 항들을 관찰하겠다는 거야? 네 번째, 또 여덟 번째, 또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 건너서 관찰한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1을 향해서 가, 안 가? 1을 간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니, 안 가니? 그 다음에 여기 봐. 따라 항번호. 얘는 어떻게 누구를 관찰하겠다니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우리가 아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밖에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홀수법 재앙들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하나 더 하고 같이 필기 하자. 5번. 5번. 거기 어디에서 체크업해? 무슨 념? 수렴 체크업해. 빨리. 각 항은 양수래.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모든 항의 값은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수렴한데. 근데 x제곱. 간단한 거다. an x 더하기 2n 플러스 3은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무슨 군을 갖네? 따라해 중군. 중군 판별식 쓰는 거 이해되지? 제곱 마이너스 4ac 4에 2n 플러스 3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항번호를 키워서 루트 a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한번 따져보래. 얘들아 이해 갔니? 어? 근데 우리가 a는 무슨 념한데? 딸의 수렴. 그래서 알파를 향해서 간다고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다 해볼게요. 이 주어진 식 전체에다가 양변의 리미트를 이렇게 가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얘는 누굴 향해서 가니? 알파인데 알파를 거듭 제곱했으니까 무슨 제곱? 알파 제곱을 향해서 가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항번호가 뭐야? 짝수 번째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맞아, 안 맞아? 전체가 향해서 갔으니 얘도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3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볼 때 이게 0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얘들아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럼 알파는 누구 나오니? 알파는 누구 나와요? 마삼? 누구 나와? 6이랑 마이너스 2랑 6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답이 누구야? 누구야? 6이야. 왜 마이너스 2는 안 돼? 모든 항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 따라 양수. 항의 값이 양수니까 향해 가는 놈이 음수로 향해 갈 수는 없잖아. 맞아, 안 맞아? 항의 값이 무엇을 향해서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6을 향해서 간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6입니다. 얘들 알겠니? 필기. 실수할 수 있지. 너무하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마사. 고마워. 계산하시면 돼요. 수요를 그렇게 안 어렵지. 수요를 한 친구들은 쉬워. 그지? 안 그래? 그렇다고 해봐. 어? 수열의 극한은 수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수열의 극한은 다시 수열의 극한은 극한이 아니라 수열이다. 수열입니다. 수열. 항번호 키워서 관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6번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6번 하기 전에는 뒤에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돼서 6번부터 그 문제는 뒤에 걸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2번으로 넘어올게요. 개념 2번. 개념 2번. 개념 2번을 하고 문제풀이를 다시 넘어올게. 오늘은 질의할 정도로 문제풀이만 좀 많이 할 거예요. 첫날이긴 한데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개념 이유는 뭐야? 무한분의 무한꼴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그죠? 자, 칠판 예를 들어 볼게. 칠판 항분을 키웠어요.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n-1. 그래서 얘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측해 보려고 해요. 얘들 알겠니? 이거 좀 다르게 쓸까? 2로 쓸까? 예측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자, 여기 이 수열, 분모 있는 수열을 봐봐. 그러면 여기 항번호를 증가시키면 이게 뭐야? 1은 그대로인데 1 됐다가 2 됐다가 3 됐다가 4 됐다가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무한을 향해서 가는 게 맞고요. 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2배의 n을 한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무한을 향해서 가게 돼요. 이런 꼴들을 나눗셈으로 구성되면 어떻게 예측하는 게 좋을까 이거야.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소개된 내용이라 함수 극한하면 되게 쉬운데 n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1, 2에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측이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예측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죠? 왜지?
1은 그대로 1이겠고 n분의 1은 뭐야? 2분의 1,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점점 누굴 향해서 가요? 0을 향해서 가잖아. 얘도 누굴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예측이 쉽죠. 그러면 1분의 2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M2, 메소드 2. 두 번째 뭐 메소드 2에 대해서 뭐로 나눠? 네모가 무한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분모를 적당한 세모로 뭐 해버려? 나눠버리면 돼요. 얘들 알겠니? 적당한 세모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얘들 알겠죠? 적당한 건 나눠버리는 거야. 다른 것도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거잖아. n이 만약에 n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돼 있었어. 자, 이것도 적당한 n으로 그냥 무한분의 무한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나눠버리면 1이고요. 여기 n분의 1이고 나누면 2고 2n이고 요거 빼기 1이죠. 그러면 예측이 되죠? 얘는 누굴 향해 가? 따라 0. 얘를 0, 그러니까 분모 전체는 1을 향해서 가게 돼 있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마일이 붙어 있지만 얘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뭐로 발산해? 무한 발산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잖아. 이해 가니 안 가니? 근데 적당한 걸 나누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안 나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야? 등호지만 극한에서 등호지만 등호가 아니다 그래요. 따라해 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우리는 예측만 하면 돼. 맞아 안 맞아? 나눠서 예측하면 유리하기도 해요. 어떤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예측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두 가지를 예측하는데 얘는 실제로 이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얘만 계속 커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n이 한 번도 계속 키우면 이게 막 10억 얘는 뭐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막 1000억, 2000억 어떤 놈이 1000억 가지고 있는 건데 1원 줬어. 그럼 1000억 더하기 1원이니? 거의 1000억이지. 그리고 얘도 2000억인데 1원 뺏어가서 그럼 뭐 1원 없어서 뭐 그러지 않지. 그냥 2000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비율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보는 건데 얘가 커지면 갈수록 뒤에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비율을 관찰하는데.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수로 되어 있는 곳을 관찰할 때는 가장 차수가 크고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겁니다. 알겠니? 그 변화만 관찰해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중에는 누가 이겨요? n이 이기지. 2n하고 마이너스는 2n이 이겨요. 그래서 n분의 2n을 예측하고 관찰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n분의 2n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 2 이렇게 찾아볼 거야.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깎고 여기도 이렇게 하자는 거죠. 분모에서 누가 이겨? 항들 중에 누가 이겨? n이 이기지. 맞아요? 분자 중에서 항들 중에 누가 이겨요? 2n. 따라서 얘는 n분의 2n 제곱을 예측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쌤 여기 뭔가 붙어있는데 바보. 이게 10억이잖아. 선생님 얘도 10억 원인데 얘는 10억 원의 제곱이 있는 거야. 10억 원의 제곱은 10억 곱하기 10억이니까 얼마나 커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예측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만 관찰해 주는데 그래서 n분의 2n 제곱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약분해서 얼마야? 따라 2n. 2n이니까 무한발산해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프 정규반에 있던 친구들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이게 무슨 함수야? 따라해 지수함수. 따라해 지수함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따라해 다항함수. 그 다음에 따라해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항번호를 계속 키우니까 이 그래프를 전부 사용할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항번호는 자연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점들, 이 그래프의 일부인 이런 점들만 관찰하게 됐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계속 키우면 이 지수가 다항을 무조건 이겨요. 무슨 얘기냐면 x세제곱보다 2의 x제곱이 x가 커지면 커져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래프상으로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개를 보면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로고 봐봐. 로고는 갈 때마다 다항함수보다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항함수가 로고함수를 이기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은요. 2의 n제곱은 n의 세제곱, n의 4제곱 이런 것 따위들을 전부 다 이깁니다. 얘들 알겠니? 왜 그러지? 우리가 제일 큰 것만 관찰하기로 했으니까 그놈의 작은 건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알겠니?
얘들아 알았어? 또 이런 것들은 로그 AN 이것도 그냥 A라고 해줄게요. 지수가 당을 무조건 이기고요. 로그 AN보다 이깁니다. 알겠니? 단 편의상 A는 1보다 큰 걸로 할게. 얘들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분의 무한꼴로 돼 있을 때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뒤에 나와. 뒤에 나온다고! 뒤에 나온다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 알겠니? 얘들아 알았어? 이거 다 뻥이야. 누가 이겨? 분모에 누가 이겨? 당의 지수가 이기는 거야. 얘들 알겠니? 여기 누가 이겨? 지수가 이겨요. 무조건. 알겠니? 따라서 얘는 2n제곱분의 2n-제곱을 예측하는 거와 동일해. 알겠니?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뭐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n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하면 2분의 1이 튀어나오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없어져서 이 극한값은 2분의 1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들아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뭐가 있어? 딸의 로그 있어도 로그는 무조건 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 알겠니? 이렇게 해서 무한분의 무한은 가장 큰 것만 예측해서 값을 간단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딸의 최고차항 관찰. 메소드 1이 최고차항 관찰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 괄호 열고 이 내용을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관찰하시면 돼요. 필기. 행복 앞으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루트 n. 루트 있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하나씩 할 거야. 얘들아 알겠니? 어디 가서 이상한 유리화 이딴 소리 하면 나한테 혼나요. 유리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것을 예측할 겁니다. 알겠니? 분모 누가 이겨? 하나밖에 없네? 그냥 얘죠. 그죠? 분자 두 개 중에 누구 이겨? 4n이 이겨? 마일이 이겨? 그럼 4n만 체크업해. 4n이 이겨? 마일이 이겨? 프릴이 이겨? 4n이 이겨? 알겠니? 따라서 이 식은 지금 동그라미 침 루트 n, 루트 4n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얘들 알겠니? 그럼 얘는 얼마야? 암산할 수 있지? 2루트 n. 얘도 얼마? 2루트 n. 그럼 루트 n 약분되니까 2니까 답은 4를 예측되는 겁니다. 정답이 4번.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 알겠어? 다음 12번.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앞에 못 푼 거 있잖아. AN. 자, 이런 수열이야.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봤더니 항해값이 n제곱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n이 무한을 향해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a의 n 플러스 2 n 요 값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지? 그렇잖아. 자, 이거를 예측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천천히 볼게요.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얘가 이기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여기를 표현해 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아는 정보는 얘밖에 없지. 딸의 수열은? 힘들어? 여기 어제 방역 또 했는데 알아? 나 중간에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여기 다 건물에서 나가고 구청에서 나가고 3번씩 했어. 여기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까? 얘들아 아침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큰 소리 하세요. 큰 소리로. 딸의 수열은? 항번호가 중요하다. 여기 지금 항번호를 관찰해봐. 이 항번호가 n번째하고 몇 번째예요? n 플러스 1번째지. 요거는 n 플러스 2번째하고 n번째지. 누가 하나 비었네? n 플러스 1번째가 비어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항번호를 하나 뭐 하면 돼? 여기 보자. 항번호를 하나 증가시켜요. 뭐를 증가시킨다고? 항번호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해돼? 증가시키면 항번호 하나 증가시켰죠? n일 때 n제곱 대응된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n풀이일 때 뭐로 대응돼? 어이 잘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 갖고 힌트 얻는 거야. 항번호가 하나 차이가 있잖아. 그럼 요 놈이 죽었어 살았어? 아이 잠깐. 지금 항번호가 2개 차이 나잖아. n+ 없잖아. 얘 죽여 살려. 죽여야죠. 그럼 죽이려면 이거에서 이걸 뭐 해버려? 빼면 죽죠. 이해돼 안 돼? 따라서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 빼기 a n번째 항 이렇게 되죠. 요거에서 요거 뺀 겁니다. 얘들 알겠니? 2제곱 제곱 빼면 2n 풀 1만 남아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얘들 알겠니? 그럼 위의 값은 얼마가 돼요? 2n 풀 1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그럼 누구만 살려? 2n만 살리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n분의 2니까 누굴 향해 가요?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필기. 어디에다 체크업하니? 수렴에다 체크업하세요. 그리고 이건 예전 표현이긴 한데 요즘 가끔 쓰게 돼요. 무한 수열. 이거 뭐야? 항번호를 무한히 키워서 만든 수열이라는 뜻이야. 얘들 알겠니? 얘들 알겠니? 똑같은 얘기야.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무한 수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N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녀만데? 야, 무슨 녀만데? 수렴한데. 그랬더니 항번호를 키워봤더니 뭐야? n제곱 마이너스 1의 an. 얘 전체가 누굴 향해서 가요? 2006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나서 자,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의 an. 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만. 실판 보세요. 이걸 먼저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얘 풀이는 메소드 1.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정보로부터 얘를 풀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몰라요? n제곱 마이너스를 an에 곱하면 전체가 2006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그런 꼴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그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식.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뭐 해버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해 가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an을 이렇게 떼버리면 아까하고 식이 같은 식이에요. 맞아 안 맞아? 이거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 아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얘 전체는 누굴 향해서 간다? 2006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방금 얘기한 거네. 최고차항만 따져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누굴 향해? 이 전체는 누굴 향해서 가요? 2분의. 그래서 값은 얼마야? 1003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따로따로 하시면 돼. 그 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근데 이런 게 센스 있게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쓰는 기법이 뭐냐? 딸의 치환. 딸의 치환. 치환합니다. 어떻게 치환하냐면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 보세요. 됐니? 됐니? 그럼 우리는 bn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분의 1의 n제곱 비슷해요. 요거에 an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보면 요 n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눠줘도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뭐야?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에 an이라고 하는 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bn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를 딱 바꿔서 n제곱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좀 이동시킬 수 있죠. n제곱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의 n제곱 이게 여러분들 서술형에는 이렇게 쓰셔야 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누굴 향해서 가? 최고차항만 봐야지. 누굴 향해서 가? 똑같이. bn은 아까 누굴 향해서 가? 이 전체를 bn. 이게 2006.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200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3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풀이가 있어요. 잘 봐. 메소드 1, 2, 3는 니네들 보고 선택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난제를 풀 때는 이 M3의 방법을 쓰시면 단 한 줄의 답이 풀려요. 서술일 때는 이 치환의 기법으로 문제를 실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니? 근데 학교 내신에 서술에 얘를 서술하시오 하는 건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첫 번째 메소드, 두 번째 메소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게 될 거야. 얘들 알겠니?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n이 여기 봐.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이 2006을 향해서 간다는 정보를 알아요. 맞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이때 an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야.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걔에다가 n제곱 마일을 곱했더니 2006을 향해서 간다. 그죠? 그 사실로부터 AN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습니다. AN을 결정할 수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딸의 부정령. 딸의 부정령. 이 부정이라는 수학적 표현은 unfair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 뭐야? not designated.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알겠니? unfair. 부당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not designated. designated 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야. 얘들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가 2006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로부터 A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알 수 없는데 이것만 만족해주면 저 답은 일정하게 나와요. 이 뜻이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얘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만 만족만 해주면 답은 일관되게 나와요.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아무 AN을 잡아서 풀어도 돼. 예를 들어서 얘가 2006 나오게 만들면 일단은 뭐를 만들어? AN에다가 2006을 써버려요. 그리고 n제곱 마일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n제곱 마일하고 n제곱 마일을 지워주고 얘가 2006이니까 이 전체는 2006만 남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2006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얘를 잡으면 돼. 어떻게 잡냐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이 전체가 2006이 된다라고 그냥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된다고. 얘들아 이해 가요? 구하는 게 뭐라고? 근데 구하는 게 뭐라고?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맞아 안 맞아? 여기에다가 이걸 계산한 다음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제곱 마일분의 이거 2분의 곱하면 1003의 n제곱 더하기 200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최고차만 관찰하기로 했죠? 그래서 답은 1003 이렇게 해서 답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논리는 이런 논리야. 만약에 저게 답이 아니지 그럼 니네가 뭘 찾을까? 딸의 발레. 딸의 발레. 영어로는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해요. 얘들 중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야. 뭐야? 이 문제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알겠어? 카운터 반대가 되는 예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뭐가 돼? 딸의 모순. 안 되는 예도 있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문제 오류.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저게 항상 일관되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 조건만 만족해주는 AN을 설정하시면 답을 일관되게 구할 수 있으니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를 찾아서 푸시면 쉽습니다. 알겠니? 그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 앞쪽에 개념편을 보세요. 개념 1번. 지금 4번 주제를 하고 있는 거야. 4번 주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니? 주어진 게 무슨 형이야? 4번에다 스파크에 대단히 중요한 해법입니다.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당분간은 문풀을 2개 보여줄 거야. 원칙적인 거 하나 보여주고 필요한 경우는 치환도 보여주고 치환은 근데 서술의 기법으로 하는 거고 원칙적인 거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예를 설정해서 하는 거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하나 잡아서 푸시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들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뭐야? 주어진 거에 뭐가 돼? 딸의 부정령. 딸의 부정령. 부정령은 뭐라고? unfair가 아니라 뭐라고? destinate이? 이게 맞나? T예요. 이게 맞아? 뭐지? T가 있어야 돼요. T. 어디? T. 어디에 T가 있어야 돼? T예요. 어디에? S 뒤에. 여기 T가 있어야 돼? 여기 T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T고 아니고 G가 없지 않나요? G가 없어요. G가 없어요. 데스티네이트가 아니라 데스티네이트.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거? 데스티네이트를 왜 얘기하는 거야? 데스티네이트 몰라? 알았어. 이따 얘기해 줄게. 내가 철자가 데스티네이트가 어떻게 쓰더라? 좀 얘기하는 거.
이거 몰라? 디자인. 아니, 이거 아닌데? 자,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철자가 돼. 어? 이상하다? DINAT. 데스티네이션 할 때. 야,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영어도 못하는 게. 어? 아니, 네가 아닌데. 점점 영어가, 아씨. 영어를 말로만 하고 영어로 하고 쓰지는 않아가지고. 쪽팔리다, 서울대.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이따 적어줄게. 아닌데? 아니, 까먹었어. 자, 거기 따라 부정령. 모르겠어. 잠깐, 이따 찾아줄게. 부정령은 unfair의 뜻이 아닙니다. 데스티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넌 그거 아니야, 이 자식아. 뭐, 데스티네이리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기 데스티네이리라는 거야. 부정령. 결정이 안 된 형태의 조건이 주어지고, 우리가 극한에서 무슨 값? 따라 특정값. 특정값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처럼 무슨 하나 할 수 있다. 따라 치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정. 그 옆에다 괄호 열고 적어. 예를 든다. 구체적인 설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따라 예를 든다. 예를 들어서 풀 겁니다. 알겠니? 바로 주어진 대로 식을 변형하거나 시환하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니? 자, 필기. 잠깐.